최상천의 사람나라 반역 9번째. 문재인과 송철호 형제의 울산 선거 공작. 제가 울산 선거 공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송철호 당선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울산 전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울산 선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기현, 송철호 단순한 그 두 사람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선거판 자체를, 울산의 선거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다. 이게 몇 군데로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울산 선거 공작이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 공작이 되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끔찍하죠. 그 시험을 해본 것이 울산 선거 공작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대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 민주주의 세계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너무 심각한 착각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것,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민주화가 오긴 왔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원래가 민주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공부한 게 뭡니까? 막스 레닌주의, 특히 소련의 레닌주의를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운 겁니다. 그걸 못 버려요, 평생.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그 길로 갈 때에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싶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거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선거 공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로? 경인선이 돌린 킹크랩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킹크랩 쿠데타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 킹크랩 쿠데타 정권이 울산 선거 공작 정도 하는 거는 누워서 밥 먹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어처없는 일인데요. 송철호하고 문재인이 2014년도 보궐선거에서 같이 이제 인사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문재인은 2012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무소속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친구라고 말하자면 형님이죠, 그죠? 송철호와 형님 선거도로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당의 윤리상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당의, 당의 윤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적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선거운동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진인데요. 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울산을 방문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데 뭐라고 하냐? 노무현, 문재인 친구 송철호를 뽑아달라 그래요. 송철호가 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기현이란 사람은 울산에서 선거에 당시에 선거에 관한 한 거의 무적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3번 출마하고 3번 다 내리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울산시장 도전해가지고 65% 있고 득표가 당선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이제 선거의 왕이다. 막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선거의 왕인지 잘해서 뭐 계속 뽑힌 건지 그건 모르지만은 여하튼 울산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근데 울산에서 그래 이제 이 높이 평가 받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도요. 그러니까 선거 있기 석 달 전 2013년 3월 월간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울산광역시가 6개월 만에 톱3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부터 보면은 12월에는 전국 5위 대도시 1위,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는 전국 5위 대도시 1위, 2018년 3월에는 전국 3위 대도시 2위. 그 좀 난공불락이라 할 만하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예비 후보들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울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이 31%, 송철호는 15%예요. 1월 달에 조사예요. 2018년 1월 조사. 선거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조사한 거예요. 선거 한 4개월 전에 조사해 보니까 역시 15.6%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16% 정도 차이 난다. 근데 이제 울산에 주유가 왜 제갈공명과 나를 같이 태어나게 했냐고 하늘을 원망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송철호는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송철호는 그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전부터 언론에서 그죠? 그러니까 문바 언론, 대표적인 문바 언론이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문재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이 오마이뉴스에서 3월 달부터 문재인 절친 송철호 변호사 행보 심상찮다 하면서 막 띄워줘요. 대통령 선거도 이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1년 3개월 전부터 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송철하고 문재인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2014년도 그 보궐선거 때 가가지고 문재인이 이제 송철호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많은 노동, 인권, 시국 사건들도 함께 변론했었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입니다. 평생의 동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호영호재한다 하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 양정철이가 이래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문재인의 복심 하시는데 실제 문재인의 복심은 제가 아니라 송철호 시장님이십니다. 그런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8번 낙선한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이런 정도로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문재인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자기의 그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것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난공불락의 김기현을 떨어뜨려야 송철호가 당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울산 선거 공작을 시작하는데 그 핵심 뭐냐면 김기현 죽이기 작전입니다. 이 이제 요걸 전체적으로 좀 총괄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딱 기획을 해가지고, 그죠? 하명 수사를 하고, 그게 이제 미션 수사, 그 다음 공작 수사가 되겠죠, 그죠?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기획을 해요. 목적은 문재인 평생동지 송철호를 당선시킨 거다. 주관은 민정비서관실을 하는데 주무는 누가 하냐? 별동대가 한다. 에? 별동대 그 두 팀 있죠, 그죠? 두 사람 있죠. 그 뭐예요? 울산 갔다 온 사람, 두 사람. 이 루트,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됐냐? 그럼 문재인, 조국, 백원우 루트를 통해 됐다는 건 막 증거가 없어도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누구를? 공작팀장 황운하를 투입해가지고 임무를 완수한다. 황운하는 막 완전히 조폭 능가하죠. 미친놈이죠, 완전히. 아니, 수사 사안이 아닌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로 수사시키고, 수사팀을 교체해버리고, 수사팀장이 고발자 절친이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고발자하고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천된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연거푸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경찰이 아니죠. 이미 범죄 집단이죠. 그렇죠? 황운하가 이 미션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합니다. 최소 8차례. 어떤 보도에 보면 최소 9차례예요. 그거는 이제 인정한, 저 사람이 인정한, 뭡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인정하는 게 8차례고, 그 오간 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9차례예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가 했다는 얘기죠. 자, 이건요,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기가 뭡니까? 국가의 기본 질서, 기본 토대, 기본 체제. 문재인 팀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가 2가지예요. 상권 분립 뭐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는 언론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걸요, 다 깨부수는데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깨부수지 못했어요. 근데 선거는요,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경찰이 선거 조작, 정치 공작대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이거 범죄 조직이다. 경찰만 범죄 조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범죄 조직이다. 그래서 이 선거 공작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지지도가 이렇게 그죠? 압수수색까지 딱 하고 나니까, 공작 수사를 하고 나니까 판이 확 바뀌어버려요. 투표 결과. 자, 이 사람들이 선거 울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단순한 송철호 당선 공작 차원이 아니다. 울산 지역 선거 공작이다. 그 핵심이 뭐다? 김기현을 뭐로 낙인 찍는 거다?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성공을 거뒀죠. 여론이 뒤집어졌죠. 그 결과 그죠. 시장 선거에서 2014년에는 민주당은 후보도 못 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김기현이 65.4%를 얻었어요. 근데 4년 후 2018년 선거 공작을 하고 나니까 송철호가 52.9%, 김기현은 40.1%, 무려 12.8%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울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5 있어요. 그 구청장이 4, 그 다음에 울주 군수 하나, 5 있어요. 5인데 이게 2014년도 선거 때는요, 새누리가 다 차지했어요. 근데 2018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했어요. 완전히 판가리 했죠, 판가리. 그 다음에 시의원 선거, 지역투표에 시의원 선거를 19명 뽑는데요. 2014년도에는 민주당은 빵명, 1명도 없어요. 한국당 19명 다 됐어요. 근데 2018년도 이렇게 선거 공작을 딱 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15명, 한국당 4명 당선됐어요. 이것도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죠. 이래 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잡아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이 김기현 죽이기 작전, 이게 원팀입니다. 그죠? 원팀. 이게 사실은 노통교 원팀입니다. 노통교 원팀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신으로 섬기는 원팀이에요. 청와대와 송병기가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를 같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정비서실에서 김기현 죽이는 칼을 완성하고, 황운하를 투입해가지고 작전을 개시하고, 황운하와 송철호가 독대하고, 201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문건을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통 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놈들. 민주당 놈들도요, 정말 나쁜 놈들이 돼요. 범죄 집단이에요, 민주당. 그 다음에 2017년 12월 7일 날은 송병기하고 수사팀장하고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 한 게 확인됩니다. 이게 수사팀장 수첩에서 나온 거예요. 2018년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송철호하고 송병기하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만나기까지 해요. 그리고는 경찰이 수사상을 직보했다 얘기했죠. 그죠? 이거는 완전한 공작이죠. 삼위일체 공작이죠. 그죠? 대성공을 거두자 당연히 농공행상이 있겠죠. 그렇죠? 농공행상인데 황운하한테는 송철호 당선 공작팀장으로서 혁혁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2월에 울산경찰청장에서 대전경찰청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 사람 소망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명예퇴직 해가지고 대전 출신 모양이에요. 대전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려고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계획이 이 공작 지휘하는 쪽하고 공유됐을 거예요. 그래만 해주면 내가 해줬구만 했겠죠. 그걸 딱 꺼내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예퇴직까지 하려고 그랬죠. 하려고 그러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또 송병기도 이제 엄청난 포상을 받죠. 공로는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작 수사에 적극 협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시장직 인수위 총괄간사가 되고 탈법적 개정을 통해 아주 막강하게 만들어 놓은 경제부시장에 2018년 8월 24일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로자가 있죠. 그죠? 누굽니까? 별동대 수사관 두 사람입니다. 이건 실무를 관리했죠. 그렇죠. 공작을 이제 관리를 했죠. 그래서 백원우 별동대 이 사람들은 정치 공작 실무를 관리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됐죠. 왜? 이 사람들이 가서 다 풀어보면 돼요. 실무를 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전면 다 들통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참고인 수사 받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참고인 수사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고요. 제가요. 검찰 수사를 한 5번쯤 받아봤어요. 그것도요. 내가 어느 정도로 많이 받아봤냐면 꼬박 사흘 아침에 가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사흘 있잖아요. 꼬박 사흘 내 조사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요. 요새 검찰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절대 윽박지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내가. 작년까지 받아봤는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중앙지검에 가서도 받아보고. 내가 그래도 경찰 이력, 검찰 이력은 많이 거친 사람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검찰이 윽박 지르고 가는 거 뭐 협박하고 이런 거 웃긴 소리예요. 그 백재영이 그죠? 왜 참고인 수사를 받기 3시간 전에 죽음이 되었을까? 나는 아직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